자, 제조간접비의 배부, 원가의 배부입니다. 제조간접비란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요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조간접비는 제품별로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여러 제품에 배부하게 됩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는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 전기나 수도나 가스 뭐 이런 거 실제로 나온 거 그거 보고하는 거예요.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임차료 이런 것들, 보험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발생한 걸 갖고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는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어요. 가액법은 재료비, 농업비, 직접 원가법, 직접 경비법은 없습니다. 직접 원가법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합친 겁니다. 요거 시험에 재료비법을 알아, 농업비법을 알아, 원가법을 알아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구분 잘해야 됩니다. 원가법으로 나오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 요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상사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개별원가 계산표를 작성하시오. 직접 재료비법에 의하여 배부한다. 이게 이제 남바 1, 남바 2 대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대요. 그럼 여기 대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가 1000만원, 여기 남바 2는 요 4천만원 그대로 갖다 적어요. 300, 700 합치니까 5천, 1000. 근데 제조간접비는 여기 1, 2에 공통으로 들어가서 이게 얼마씩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요 200만원 여기다 적고 만약에 여기 지금 직접 재료비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재료비가 1000만원이고 요거는 4천이니까 비행기가 재료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요 제조간접비 200만원 중에 비행기에는 많이 배부하고 여긴 조금 배부했어요. 그럼 배부를 어떻게 했냐? 200만원 곱하기 요거 합친 게 5천이죠? 5천분의 1000. 그러니까 요 5천만원 분의 1000만원. 그러니까 40만원 나오죠? 또 200만원 곱하기 5천분의 4천만원. 비행기는 이게 5천만원 중에 4천만원 차지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160만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가 이렇게 합치니까 금액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행기 대포의 원가고 비행기의 원가예요. 근데 대포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건 제품이고 비행기가 완성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이건 기말제공품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지금 재료비법이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5천만원 분의 2천만원 배부기준 합계분의 요 재간합계. 배부기준이 뭡니까? 여기 재료비 기준이니까 재료비 합계가 5천이잖아요. 5천만원 분의 제조간접비 합계 200만원이죠. 그래서 0.04 4%가 나와요. 이 4% 나온 거를 직접 재료비 여기 1000만원에다 곱하니까 40만원. 또 여기 4천만원에 곱하니까 160만원. 이렇게도 배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품이 많을 때 대포, 비행기, 군함, 여객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든다 그러면 요 밑에 방법이 편하고 요 두 개만 있을 땐 요 방법이 편하죠. 근데 만약에 농업비법으로 하라 그러면 요 1000만원 분의 300, 1000만원 분의 700. 만약에 직접 원가법으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접 원가법으로 하면 요거 1300이죠. 재료비하고 농업비. 직접 경비는 없어요. 직접 경비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직접 경비는 아예 무시합니다. 직접 경비법은 없어요. 직접 재료비는 요거 1300, 1000만원하고 300, 대포는 요건 4700. 그럼 합치니까 6000이죠. 요것도 합치니까 6000분의 1300, 6000분의 4700 곱하기 200 하거나
아니면 6000분의 200 해가지고 배부율 나온 거를 요 1300이 곱해줘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전산세무 2급 시험 볼 때 시험장에 가갖고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직접 원가법으로 하라 그랬는데 내가 직접 재래비법으로 풀었어요. 그래갖고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겁니다. 자, 여기 재료비법, 농업비법, 원가법. 그 다음에 시간법은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 그러니까 사람이 일한 시간이고 기계가 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배웠죠? 제조관비 총액 곱하기 전체 제품의 재료비 총액분의 해당 제품의 직접 재료비. 그래서 해당 제품의 배부될 제조관비. 방금 전에 했었죠? 전체 제품의 직접 재료비. 요게 대포하고 비행기의 직접 전체 제품의 직접 재료비분의 해당 제품의 직접 재료비. 5천만원 분의 1천만원, 5천만원 분의 4천만원.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배부율을 산출하는 방법. 배부기존 합계분의 실제 배부율. 이건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한 배부기존 합계분의 실제로 제조관비가 발생한 거. 그러면 이 배부율 단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배부율을 실제 배부율을 각 제품의 실제 배부기준. 여기 왜 빨간색인지 아세요? 요 빨간색인 이유는 예정 배부도 실제 배부 기준입니다. 여기 빨간색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하고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하고 요거. 자, 예정 배 이거 실제 배부도 실제 배부 기준에 곱하고 예정 배부도 실제 배부 기준에 곱해요. 자, 그런데 예정 배부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정 배부는 제조관비 배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실제 발생액은 제품 생산 후 월말에 찍게 된다. 제품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나와요. 우리 전기료 같은 것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쓰고서 그 다음 달 20일 날 나오죠? 그 원가 계산이 늦어요. 그럼 미리 계산을 해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라면 값이 올라가고 밀가루 값이 올라서 라면 값을 왕창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재부에서 밀가루 값, 곡물 값이 떨어졌으니까 내리시오 했더니 뭐 그 시차가 있고 그래서 내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올릴 때는 확 올리고 내릴 때는 안 내려. 그쵸? 여러분들 그 물가 올리는 거는 참 기똥차게 올리는데 내릴 때는 잘 안 내려요. 제조관비는 조업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많다. 보험료 임차료. 그래서 예정 배부를 많이 해요. 제조관비는. 예정 배부법이라는 연초에 미리 제조관비 예정 배부율을 산정해 두었다가 제품이 완성되면 이 배부율을 사용하여 배부할 제조관 배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건 뭐냐면 예정으로 이번 달에 예정으로 제조관비가 얼만큼 들어갈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예정을 하는 거야. 예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배부 기준을 우리가 어떤 거로 할 거냐. 뭐 재료비면 재료비법, 그 다음에 농업비는 농업비법, 원가법은 원가법, 배부 기준 합계분의 뭐 작업시간은 작업시간법은 작업시간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긴 예정이야. 예정. 그럼 예정 배부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정 배부액은 제조관비 예정 배부율을 실제 배부 기준에 곱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재료비도 실제로 발생한 거 갖고 계산하고 농업비도 실제로 발생한 거 갖고 계산하고 작업시간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다가 곱해야지. 뭐 예정으로 우리가 몇 시간 작업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업 안 했어. 거기다 곱하면 이게 정확한 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에다 곱해야 돼요. 자, 제가 요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가액의 프린트 13쪽이에요.
원가액의 프린트 13조. 자, 요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종강을 하려고 이제 그 종강 그 기념으로 저기 설악산을 한번 그냥 당일치기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먹을 거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1인당 총 1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아. 총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명이 가기로 했어. 자,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설악산을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 설악산을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총 들어갈 돈이 100만 원인데 10명이 가기로 했어. 그럼 1인당 10만 원씩이죠. 1인당 10만 원. 그게 바로 배부율이에요. 1인당 단가가 10만 원이라 이거예요. 배부율은 단가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10만 원씩 들어갈 것 같은데 10명이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10명 중에 2명이 빠졌어. 2명 안 갔어요. 2명이 사정이 있어 못 가고 8명만 설악산 이제 놀러 갔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자, 예산을 처음에는 100만 원 잡았지만 그 단가가 10만 원 잡았지만 그 10만 원을 8명이 실제로 간 사람 8명에다 곱해서 80만 원을 예정 배부액으로 잡아야 돼요. 실제로 예정 배부액을 그거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제품의 실제 배부 기준, 제조관비, 예정 배부액 실제로 8명이 갔어요. 그리고 10만 원이야. 자, 근데 놀러 가지도 않은 10명이다 곱하면 정확한 배부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8명이 가서 1인당 8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1인당 8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놀러 갔어. 놀러 가고 열심히 놀다 보니까 80만 원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120만 원이 들어갔네. 그럼 뭐예요? 예정보다 더 썼죠? 아, 세상에 80만 원 잡았는데 120만 원 들어갔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실제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소배부가 됐지. 그러니까 예정보다 실제를 더 썼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8명이 놀러갔어. 원래 10명 놀러가서 1인당 10만 원이었었는데 100만 원 예정해서 10명 놀러가서 1인당 10만 원이었는데 그 10만 원을 갖다가 실제로 놀러간 사람이 8명이야. 그럼 80만 원이 예정액이야. 그 80만 원 예정을 잡고 설악산을 신나게 놀러가서 쓰다 보니까 120을 썼어. 그럼 예정 배부는 80인데 실제는 120을 썼어요. 그럼 얼마를 갖다가 저기 더 쓴 거예요? 얼마를? 40을 더 썼죠? 그러면 그거는 과소배부가 되는 거죠. 과소배부. 그러니까 예정을 너무 작게 잡은 거야. 과소배부는 불리한 차이입니다. 손해본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제품 만드는데 제조관리비를 80만 원 예정했는데 120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불리한 차이죠. 그래서 차변에 제조관리비 배부 차이, 대변에 제조관리비. 그래서 제조관리비 대변에 배부 차이, 과소배부. 그러니까 예정이 적으면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용어를 알아두세요. 과소배부라는 것은 예정을 적게 배부한 거라 이거는 불리한 차이야. 손해본 거예요. 왜냐면 실제를 더 썼기 때문에. 실제보다 예정을 과소배부했어. 과소배부했기 때문에 실제 돈을 더 써서 기업 측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과소배부는 예정이 적은 거다. 그런데 80만 원 예정을 잡았는데 놀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절약하고 돈을 안 쓰고 도시락도 싸오고 그래가지고 7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10만 원이 남았죠? 그러면 예정은 80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간 게 70 들어갔어. 그러면 적게 예정을 과대배부한 거예요. 예정을. 그러니까 실제로 70밖에 안 들어갔는데
예정은 80을 잡았으니까 과대배부했어. 이거는 이득 본 거죠. 예정보다 이제 회사가 예정보다 실제 원가를 절감한 거죠. 그래서 실제가 돈이 적게 들어가면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대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과대배부는 좋은 겁니다. 제조관입비 배부 차이에서 과대배부라는 것은 예정이 많다는 뜻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조관입비 배부 차이에서 과대배부다 그러면 예정이 많다는 뜻이고, 이건 이득 본 거다. 예정 실제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과소배부다 그러면 예정을 적게 하고 실제가 더 들어간 거니까 손해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 객관식으로 물어봐요. 제조관입비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제조관입비 예정 배부액이지 절대 각 제품의 예정 배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악산에 놀러 갔는데 실제로 놀러 간 사람 8명이야. 그러면 8명이 실제로 갔지. 원래는 10명 가기로 했잖아. 그럼 10명에다 곱해주면 안 돼. 8명에다 곱해줘야지. 이해가 가셨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또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이급 다 따오면 또 12월 달에 설악산 갈지? 응?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제조관리비를 배부할 때 제조관리비 배부 기준, 자 제조관리비 배부 기준에 인과관계 기준, 제조관리비를 배부할 때는 관계가 있는 기준, 또 혜택을 받는 수혜 기준, 부담능력 기준, 공정성, 공평성 기준. 근데 인과관계 기준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원가와 원가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시 사용되는 가장 이상적인 배부 기준이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제조관입의 경우는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수혜 기준은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누가 더 많이 받았냐. 광고 순전비는 사업부별로 매출액 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광고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광고 순전비는 제조관비가 아니니까 우리가 볼 거는 없고, 예를 들면 광고 순전비처럼 이렇게 선전을 했더니 어느 부서가 제품을 제일 많이 어느 제품이 제일 제품을 많이 팔았다. 그럴 경우에 거기다 많이 배부해 준다 이 말이에요. 부담 능력은 수익 창출 능력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거예요. 이익이 제일 많이 난데 이익이 높은 사업부에 더 많이 배부. 매출액과 원가의 발생 간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돼야 돼요. 원가 기준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원가 배분의 목표예요. 요 1번만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관입비 배부 평가 문제. 자동차 제조업인 상용의 회계 담당자는 제조원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잘못 분류된 것은, 자 이거는 그냥 요 제조관입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고, 그냥 타이어는 직접 재료비 맞죠. 타이어는 부품비니까. 공장장의 임금은, 이거는 공장장은 뭐예요? 여러 제품 만드는 그 공장 전체를 관리하니까 간접농업이죠. 직접농업이가 아니고. 망치나 요거는 소모공고기구 위품이라 제조관입비죠. 공장 내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사, 이 의사도 제조관입비죠. 의사는 뭐 이렇게 뭐 공장 내에 뭐 제품 만든 직접 일하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공장장처럼 또 경비하는 사람들처럼 뭐 여러 사람들을 다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간접비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요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반천개발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청소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 기업들의 사무실과 복도 등 건물 전체를 청소한다. 건물 전체의 청소비를 각 기업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뭘까요? 각 입주 기업의 직원수? 직원수도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기업 주차 차량수? 전기 사용량? 임대 면적이죠. 청소하려면 임대 면적이 크면 청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대 면적이에요. 이게 건물 관리비는 임대.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리후생비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수죠. 종업원수. 그죠? 종업원수가 많으면 커피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회식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아까 요거 했죠? 개별 원가 계산. 이거 먼저 합시다. 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지금 제조간접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이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건데 앞에 설명했죠. 건설업, 조선, 항공기, 그 다음에 가구, 기계 이런 거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를 발생할 때마다 원가가 특정 작업에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인지 아니면 여러 작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간접비인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품종 소량 생산업체. 제조지휘서란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작업 현장에 지시하는 문서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 생산할 때 이 제품 이렇게 만드시오. 뭐 사이즈는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 다 그런 걸 이렇게 지시하겠죠. 그게 문서예요. 지휘서. 그러니까 특정 제조 지휘서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이용돼요. 다 달라. 뭐 군함, 여객선, 화물선 뭐 다 만들면 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제조 지휘서야. 계속 제조 지휘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한 번 발행하면 계속 똑같이 써먹어봐요. 라면 만들면 라면 똑같잖아. 지금 라면값 내리라고 지금 난리인데 안 내리고 있죠. 단일 종류 제품을 대량으로 계속 생산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지휘서로 그 효력이 일정 기간 지속되며 제조 수량을 기재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왜냐면 워낙 계속 만드니까. 이 특정은 이제 이거 뭐 몇 개 만든다 그러죠. 개별 제품 또는 개별 작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지휘서로 지시된 특정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 발행된다. 그래서 이건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작업 원가표는 돈이 얼마 들어갔나 계산하는 거예요. 각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제조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명세서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관비가 상세히 기록된다. 원가를 집계하는 절차, 요소별 계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관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제 재료비, 농업비, 경비로 분리하고 그 중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리해갖고 직접비는 직접 제품에다가 부과를 해줘요. 부문별 계산을 또 해주는데 이건 앞에서 이제 할 거고 집계하여 실제 또는 예정 배부한다. 원가표를 마감하고 제공품에 기입한다. 자,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자, 여기 그 재료비하고 농업비는 이렇게 갖다 그대로 베껴서 쓰면 되고 합계는 이제 더하면 되고 200을 쪼개줄 때 재료비법이니까 요 5천만원 분의 1천만원 5천만원 분의 1천만원 곱하기 200 5천만원 분의 4천만원 곱하기 200 요거 제조관비가 200이잖아요. 200은 공통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세요. 대포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데 비행기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제조관비도 비행기에 많이 쪼개줬죠. 여기는 적게 쪼개주고. 그러니까 5천만원 분의 1천만원 이거는 넘버1 거고 여기 1천만원 들어갔으니까 재료비 기준이니까 넘버2는 5천만원 분의 4천만원 5천만원 요 합친 게 5천이잖아요. 5천만원 분의 4천만원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를 하니까 160만원 그래서 여기 160만원 합계 쭉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배부기준 합계가 5천이니까 5천분의 200만원을 해요. 5천만원 분의 20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분의 200하면 배부기준 합계분의 재간합계예요. 배부기준 합계분의 재간합계 그럼 배부율이 4% 나와요. 0.04 그럼 0.04를 여기 1,000만원에 곱해주니까 40만원 그 다음에 4천만원에 곱하니까 4, 46, 160만원 이렇게 나오죠.
제조간접비 총액은 직접 재료비 총액분의 각 제품의 직접 재료비 방. 요 공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별원가는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제 부문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부문비 계산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금 배운 거 단원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자, 부문비 계산이 뭐예요? 부문이 파트죠, 파트. 파트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빵 만드는 회사, 여러분들 저기 파리바게뜨 빵이 삼립 계열사라 그랬죠? 삼립에서 빵을 만드는데 빵 만드는 게 조그만 빵집은, 동네 빵집은 어때요? 그냥 한 군데서 반죽하고 거기서 찌고 거기서 숙성하고 거기서 완성하고 포장도 거기서 하고 그러죠? 부문이 하나야. 그냥 동네 빵집은 빵 만드는 게 그냥 한 공간에서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립빵 회사 가봐요. 빵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반죽하는 부만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숙성하는 부 따로 있어요. 또 빵 굽는 부가 또 따로 있어. 그 다음에 포장하는 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부문별로 다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왜 제조간접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전기, 가스, 수도를 갖다가 여러가지 제조간접비를 이게 낭비가 됐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했는가, 그러니까 그 제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거기서 작업을 제일 많이 했는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부분별 원가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보다 정확하게 배부하고, 정확하게 배부한다는 건 어느 부분에서 작업을 제일 많이 했느냐, 그 부분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겠다, 그 부문비가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원가 통제. 원가 통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죽부에서 기계 돌리는데 이렇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뭐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전기가 왕창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거기 이 부문 파트장 불러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전기료 많이 나왔어? 좀 원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통제예요, 통제. 원가 좀 줄이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원가 줄이되 제품의 품질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짓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부문비는요, 제조간접비만 합니다. 부문비 계산은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안 하고 제조간접비만 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직접 제품에다 쪼개주는 게 아니라 그 제조간접비의 엄격한 배부를 위해서 발생 장소별로 분류짓게 하는 거. 부문은 발생 장소예요. 그래서 원가 부문은 원가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제 제품을 제조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문으로, 자, 무슨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만든다, 어떤 기계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절단하는 부가 있고, 또 조립하는 부가 있고, 또 선반 깎는 거, 주조는 이렇게 모양 만드는 부, 이거 자동차 다 이거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거 제품 만드는 부예요. 근데 보조는 제품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조 부문의 제조 활동을 돕게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거로 동력 부문비. 이게 동력, 기계를 돌려줘야 이게 자동차 같은 것도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동력 부문이 따로 있어요. 수선 부문은 뭐냐? 어느 부서가 고장났어. 그럼 얼른 가서 고쳐주는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죠. 공장 사무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 여기는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관리만 하고 다시 여기다 이제 제조 부문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부문 직접비가 있고 부문 간접비가 있는데, 부문 간접비라는 건 이제 공통으로 각 부문에 발생한 거예요. 간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기준 인과관계예요. 농업비는 종업원수, 종업원수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재료비는 다 아는 얘기고, 감가상각비는 기계는 사용시간, 건물은 면적, 감가상각비는
사용시간이 많으면 감가상각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면적이 크면 또 건물은 면적이 크면 또 감가상각 많이 된다고 보고, 전기 사용료는 뭐 소비량 동그라미 마력수 곱하기 운전시간. 이 마력수가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뭐 경차하고 소나타하고 두 대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름은 뭐가 많이 들어가요? 경차보다 소나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소나타는 가만히 세워놓고 경차만 계속 운행했어. 그렇기 때문에 운전시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력수 곱하기 운전시간. 이 마력수가요, 그 아반떼가 105마력이더라고요. 105마력이면 말이 100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곱하기 운전시간. 그 다음에 수선비는 수선횟수, 가스 수도료는 사용량, 운반비는 운반횟수,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종업원수, 임차료, 재산세, 화재보험료는 면적 또는 가격. 뭐 이거는 못했고, 보조분비 배부. 이제 이게 여기 방금 전에 이 보조부문 있잖아요. 이거 여기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각각 이 제조관비를 다 나눠준 다음에 절단, 조립, 선반, 주조, 동력선, 공장 사무로 다 나눠서 파악을 하고 원가 통제를 해요.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비교해서 또 어디 부분이 돈이 더 들어갔다, 그럼 거기는 왜 더 들어갔는가 뭐 이렇게 따지고 통제하고 좀 줄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제품은 어느 부분에서 작업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 제품의 그 부분의 비용을 그 제품에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원가 계산을 좀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제품에 이제 추적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 보조 부분은 도와주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개별 제품이 거기 거치질 않았어. 동력 부분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 특정 부분에 추적할 수 없는 간접비로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부하는데, 직접 배부는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 한 번 배부하는 거예요. 배부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부정확한 원가 배부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보조부문 동력이나 수선, 공장 사무도 이 지네들끼리도 이거 도와준다고. 예를 들면 동력 부분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럼 수선 부분이 가서 고쳐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도 공장 사무 부분이 또 이런데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비용을 여기 절단이나 조립 여기에만 쪼개주는 거는 직접 배법이고, 자기네들끼리도 쪼개주는 방법이 있어요. 상호배법.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정확한 원가 배부인데 이거는 2번 배부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요, 계단식 배부법이라고 보조부문들 간의 일정한 배부 순서에 따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거예요.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를 일부만 반영. 요 시험에 요게 나옵니다. 요게 3개. 자, 한 번만 배부하는 건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보조부문에도 배부하는 거는 이거는 상호배부법이에요.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 근데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 그리고 일부만 반영하는 거. 배부 절차가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가장 정확한 배부 방법이야. 이건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요거 설명을 그냥 잘 쳐다봐 보세요. 여기 계산 과정이 다 있으니까. 요게 문제입니다. 요 위에가. 요게 답이에요. 여기가 답입니다. 요거를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답이라고. 자, 요거는 문제입니다. 요건 문제. 요거는 문제예요. 자, 중앙상사는 절단과 조립 부문의 제조 부문과 동력과 수선의 보조 부문을 가지고 있다. 단계에 발생한 부분비는 다음과 같다.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 외워야 작성하시오. 자, 여기가 제조 부분이 절단하고 조립이야. 자르고 조립하는 부분이 요 20만원하고 75,000원은 자기 돈이에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력 부문 18,000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선 부문 6만원 있잖아요. 요걸 여기다 쪼개주는 거예요. 그 여기에 요건 살짝 여러분들 그 볼펜으로 살짝 그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어버려요. 이렇게 살짝 그어버려요. 이렇게 살짝 그어버려요. 요거는 보지 마세요.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거야. 자, 동력 부문 보세요. 동력 부문이 18,000원인데 시간당 킬로와트, 시간당 절단도 12,000kg를 쓰고 여기도 12,000kg 썼어. 그럼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 합계도 보지 마시고요. 요 두 개만 보니까 24,000, 24,000분의 12,000, 24,000분의 12,000. 그러니까 18,000원 곱하기 24,000분의 12,000은 24,000분의 12,000원 하니까 9,900. 5대5죠, 5대5. 요 18,000원. 이 동력 부분 여기 18,000원을 요 킬로와트당 요렇게 쪼개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000, 12,000이니까 9,900. 그 다음에 수선이 6만원은 여기 갖다 썼죠? 수선은 수선 시간이에요, 요거. 그러면 요게 지금 150이죠, 합친 게. 요거 보지 마세요. 150분의 100, 150분의 100, 150분의 50. 여기 있죠? 150분의 100 곱하기 6만원. 150분의 50 곱하기 6만원. 그러니까 4만원, 2만원. 여기는 뭐 24,000분의 12,000, 24,000분의 12,000 해서 9,900. 요 계산 과정입니다, 요게. 150분의 100. 그러니까 요게 지금 150이잖아요. 합친 게 150분의 절단은 100. 그러니까 여기에 4만원 나오고 150분의 여기는 50이니까 여기 6만원 곱하기 하니까 2만원 나오죠. 그래서 절단 부분 합계가 요거 나오고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고 요거에다 요거 더하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동력 부문비가 절단 부분에 배부된 금액은 얼마이냐, 배부될 금액은 얼마이냐. 그럼 9,000원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와요. 이 원가에게는요, 시험에 객관식 문제만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만. 이거는 주관식 문제 안 나와. 이렇게 푸는 거 안 나오고요. 객관식 문제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직접 배법이에요. 이건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 단계 배법은 뭐냐, 동력 부미를 먼저 배부한대요. 그러면 이 계단식으로 동력 부미가 여기 지금 18,000원 있죠? 이걸 한번 여기다 더 적어줘요. 여기 20만원, 75,000원은 똑같죠? 그러면 이 18,000원을 여기 절단, 조립, 수선. 그러면 동력 부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수선. 이것까지 다 쓰는 거야, 이거. 자, 이거 다 더하니까 요거 3만분의 12,000, 3만분의 12,000, 3만분의 6,000. 보세요. 여기 3만분의 12,000, 3만분의 12,000, 3만분의 6,000, 18,000원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7,200, 7,200, 3,600. 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동력 부문 요거 지금 18,000원을 쪼개줄 때 여기 3만원 곱하기 요거 12,000, 12,000, 6,000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쪼개줍니다. 그러면 요 3만분의 12,000, 3만분의 12,000, 3만분의 6,000.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7,200, 7,200, 3,60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부문을 먼저 배부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부문 배부가 됐으면 이제 수선 부분만 남았죠. 요거 조심해야 되고 동그라미 치세요. 요 63,600원. 원래 6만원만 갖고 쪼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기한테 온 3,600원도 더해갖고 요 금액을 쪼개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두 군데 절단하고 조립에다 쪼개줄 때 63,600원, 63,600,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이제 요번에는 요거만 보는 거야. 이제 이거는 완전히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150분의 100, 150분의 100, 150분의 50. 그러니까 42,400원, 21,200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수선 범위는 6만원에다 3,600원, 63,600원으로
이 금액은 절대 부분과 조립 부분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시험에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수선 부분, 보조 부분 중 제조 부문에 배부되어야 할 수선 부문의 금액은 얼마이냐? 그러면 요 63,600원이지 6만원이 아닙니다. 동력 부문을 먼저 배부하고 나서 요 배부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배부해 줘야 돼요.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시험에 주로 요 직접배법만 주로 시험에 나와요. 직접배법만.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나와. 그리고 시험 볼 때 이게 복잡. 자, 부분비 예정배부. 부분비 실제 발생액을 집계하기 이전에 예정배부에 따라 예정배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조 부분비를 예정배부하면 제품을 완성하는 즉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가 계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제조 부분비, 또한 제조 예정배부를 이용하면 제조관비 1년 내내 동일하게 된다. 제조인데 제조 부분비 요거 제조 부분비 요거 고치세요. 제품 단위당 제조관대비가 1년 내내 동일하게 된다. 앞에서 학습한 제조관비 예정배부와 같이 각 부분별로 배부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참고로 이 각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예정배부액과 실제 배부액과의 차액, 과소배부액, 과대배부액. 저기 과소배부액은 뭐라 그랬죠? 과소배부액은 예정이 작은 거죠. 실제가 더 쓴 거죠. 이건 손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과대배부는 뭐라 그랬죠? 예정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가 적게 쓴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세요. 부분비 배부 차익 계정을 세워 매월 말에 이 계정에 두었다가 1년간 순차익을 계산한 다음 연말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제공품 이건 남아있는 거 제품 완성된 거 매출원가의 각 금액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시험에 저 계산하는 문제가 어쩌다가 나오고요. 주로 이게 나와요. 자, 상호배분법이 가장 정확도가 높죠. 보조부분비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높은 방법부터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럼 뭐가 높은 방법이 제일 높아요? 상호배분법,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이죠. 그래서 보조부분 상호간의 용역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간단, 정확도, 신뢰도가 낮고 직접배분법과 상호배분법의 절충이고 배부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배부 순서가 중요하며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진다. 자, 보조부문 용역간의 상호간의 용역수를 완전히 인식하고 복잡하고 정확하나 신뢰도 높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계산을 하기가 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복잡하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정확도가 높고 신뢰도가 가장 높아요. 부분별 계산, 원가 계산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계배법은 완전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직접배보다 우수하다. 이게 틀렸죠. 단계배법은 용역수를 완전히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반영하는 거죠. 일부만. 일부만 반영하는 거예요. 일부만.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하는 거예요. 직접배법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호배법보다는 못하죠. 계산이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 상호배법은 원가의 배부 절차가 복잡하여 정확한 원가 자료가 들어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배부 순서에 따라 원가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설명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작업 회물이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가구 제조업의 나무 토박이나 톱밥, 기계 제조업에서 철판 조각이나 쇳가루,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 데에서 옷 조각, 그 다음에 그 책을 만드는데 제본할 때 그 종이 쪽지들이 이게 이제 잘려나간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게 작업 회물입니다.
이 작업 해물은 특정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는 개별 작업의 제조 원가, 직접 재료에 비해서 작업 해물 평가액을 차감하고, 작업 해물이 여러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조간접비에서 작업 해물 평가액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개별 작업에는 작업 해물 평가액 차감점보다 더 적은 금액의 제조간접비가 배부되어 결과적으로 작업 해물이 발생한 여러 작업의 원가가 작아지게 된다. 자, 여기서 당월에 작업 해물 5만원이 발생했다.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는 작업 해물하고 제공금, 적용할 타개정 대체. 여러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면 작업 해물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창고에 보관했던 작업 해물 10,000원을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럼 현금이 들어오고 작업 해물은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선품이 있어요. 공선품은 공정 만드는 과정에서 손해본 물품이다. 그 공선품이란 불량품이에요. 그 공선품이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격품으로 제조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 규격이나 표준 품질에 미달하는 제공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중이거나 완성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합격품 검사를 제조 공정 중간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중에 실시하니까 제공품 상태로 있게 되고, 합격품 검사를 완료 시점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공선품이 제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공선품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재작업하여 합격품으로 완성하거나 새로운 대체품으로 제조한다.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공선비라 한다. 공선비가 정상적이라면 합격품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합격품이 조금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선비가 비정상적이라면, 좀 너무 많이 불합격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원가에서 빼야 되겠죠. 안 빼게 되면 원가가 정확한 원가가 안 나오죠. 원가가 너무 비싸면 그거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선품비하고 제공금, 적용할 타개정 대체. 이 공선품이 이제 품질 검사 시점이 기초 기말 제공품 환산량보다 크다면 완성품 수량에 정상 공선 허용료를 곱하여 정상 공선품 수량을 산출하고, 검사 시점이 기초 기말 제공품 환산량보다 적으면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환산량 빼고, 그 다음에 기말 환산량을 더한 그것으로 구한 수량에 허용료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무시하시고요. 정상원가는 실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고, 간접원가는 예정배부액으로 배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거. 원래 그 예정배부는요, 제조간접비만 예정배부합니다. 간접원가는 제조간접비를 말하는 거죠. 직접비, 직접재료비, 직접농업비는 실제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발생액으로 하고요. 그 제조간접비만 예정배부로 해요. 왜냐면 이건 전기나 뭐 수도가스 같은 거는 다 쓴 다음에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예정배부액으로 해서 그냥 원가를 해야 신속히 원가를 계산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자료를 빨리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원가는 예정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동기준 원가계산,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기업이 여러가지 활동을 원가 대상으로 삼아 원가를 집계하고, 원가 대상들에 대한 원가 계산도 이들이 소비한 활동별로 파악한 원가에 의해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이제 필요한데 이 뜻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결합원가는 요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세무이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적용되는 원가 계산이다. 정유업, 그 정유업이 그 원유를 사다가 휘발유, 등유, 경유로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원유값이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에요. 원유를 가지고 휘발유, 등유, 경유로 뽑아내기 직전의 원가가 바로 결합원가야. 합친원가.
그 결합원가를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로 나누죠. 정유급. 자, 소 한 마리 잡으면 안심, 등심, 뭐 갈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 한 마리 값, 그거를 결합원가라 그래요. 결합원가는 분리점까지의 제품 제조에 발생하는 원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원유 분리하기 전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로 분리하기 전까지의 원가가 결합원가예요. 분리원가는 추가 가공 원가.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로 이제 만들려면 추가로 가공해야 되겠죠. 분리점 이후에 투입된 원가, 개별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겠죠. 휘발유 만드는 데만 들어간 돈, 경유 만드는 데 들어간 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쪼개줄 때 물량 기준,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쪼개주고 적게 하면 적게 쪼개주고, 판매가치법,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 가공비나 판매비를 뺀 요 가치법,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법, 균등이율법이 있는데 보통 물량기준법하고 이제 판매가치법을 많이 사용해요. 자, 그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 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이란 한 종류의 제품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경우에 원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그런 경우에는 그 제품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라면 만드는 회사는 그 라면 똑같은 신라면 만든다 그러면 신라면 그 하나 갖고서 똑같이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제품 하나니까 다 그냥 뭐 거기에 다 들어간 원가니까 직접비 간접비 나눌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한 원가 계산 기간에 발생한 제조원가 총액을 집계한 다음, 그러니까 이제 라면 만드는 데 들어간 총 원가를 집계해서 이 총액을 같은 기간에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 그러니까 이제 신라면 만드는데 뭐 얼마가 들어갔다. 그럼 몇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총 들어간 금액 나누기 완성 수량. 그럼 나누면 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성능, 규격 등이 동일한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 예를 들면 뭐 제지업, 종이 만든다. 똑같은 거 계속 만들죠. 제분업, 밀가루 똑같은 거 계속 만들죠. 제당, 설탕업, 화학공업 이런 데서 사용합니다. 모든 제조원가가 그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발생한 직접비가 돼요. 간접비가 없어. 다 직접비예요. 우리 그 배 만드는 거는 배가 여객선, 화물선, 군함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똑같은 제품을 계속 만드는 거니까 직접비밖에 없어요. 간접비가 없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일정 기간에 발생한 총 제조 비용을 집계하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기초 제공금을 가산하고 기말 제공금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 제공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마이너스 기말 제공금. 이 총 제조 비용은 그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다시 말하면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그걸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해요. 당월 제품의 제조 원가를 당월의 완성 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나누기 완성구 수량.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이게 뭐냐면 완성품으로 환산한 수량이 몇 개냐 이겁니다. 종합원가는 제조원가를 완성품과 월말제공품에 배부하기 위하여 완성도의 개념과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현재 기말제공금이 1000개예요. 만들다가 1000개가 남았어. 지금 완성이 덜 되고 1000개가 남았어요. 근데 완성도가 40%야. 그러면 40%만큼만 완성이 됐으면 이거를 기말제공금 완성품 환산량, 기말제공금을 완성품으로 환산한 거는 몇 개가 되느냐? 이거 40%로 곱하면 돼요. 그럼 400개가 됩니다. 400개. 그러니까 1000개인데 완성도가 40%면 이걸 환산하면 4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도란 공정에 투입되어 현재 생산 진행 중에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뭐 50, 80, 뭐 %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이나 중간 시점 또는 종료 시점 등과 같이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이 재료는 보통 직접 재료비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는 공정 착수 시점이나 중간 시점, 종료 시점 등과 같이 특정 시점에 발생한다. 우리 저 빵 만들 때 밀가루는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반죽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공정 시점에 빵 처음 만들 때 그 밀가루는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뭐 빵 만들면서 반죽하다가 또 밀가루 거기다가 또 새 것도 집어넣고 그러면 그게 빵이 뭐가 되겠어요? 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완전히 다 집어넣고 100%다 집어넣고 그걸 이제 반죽을 하고 숙성을 하고 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착수 시점에 다 들어가는 경우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종료 시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재료가 제조 착수 시에, 그러니까 공정의 착수 시점, 제조 착수 시점 같은 말이에요. 공정 초기 또는 앞에 공정에서 넘어온 거, 이런 거는 다 완성이 돼서 100%다 들어가서 넘어온 거죠. 투입되었다면 직접 재료비는 100%다. 그러니까 100%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는 100%가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가공비는 그 뭐 직접 농업이라든가 제조관비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전공정을 통해 고르게 발생하므로 완성도를 수량에 곱하여 환산량을 산출한다. 방금 전에 앞에서 여기서 1000개인데 완성도가 40%다. 그러면 가공비는 이거 400개로 계산하고, 만약에 여기 재료비가 100% 다 투입됐다면 제 직접 재료비는 100개분이 다 1000개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1000개로 계산하고, 가공비는 40%니까 400개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기말제공금의 평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기초제공금과 당월 투입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당월에 착수되어 완성분과 기말제공금이 된다고 가정하여 기말제공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기초제공금하고 단기 투입량이 있죠. 이렇게 요것이 그냥 두 개 다 요 중에서 완성도 되는 게 있고 기말로 남는 것도 있고, 그냥 이거 더해 가지고 이거 합쳐서 그냥 똑같다고 취급하고 완성과 기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완성금 환산량을 구하려면 완성금 수량은 100% 완성된 거고 기말제공금은 100% 완성이 안 됐으니까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제공금 완성금 환산량,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전체가 나오겠죠. 완성금 환산량은 완성금 수량에다 기말제공금 환산량.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서 전체 수량으로 나누면 그 단가가 나오겠죠. 환산량 단위 원가는 전체 들어간 돈, 요거 기초제공금하고 단기총 제조비용, 이건 수량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돈으로 계산해도 기초제공금에다 단기총 제조비용 더한 거에다가 완성금 환산량, 그러니까 이게 완성금에다가 완성금 수량에다 기말제공 환산량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외울 때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더해서 평균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외울 때 완성금 환산량은 완말, 완성에다가 기말을 더한다. 완말. 그리고 돈은 초당, 완말, 완성금 수량에다 기말 더한다. 요 시험에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말로 외우세요.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제조에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하여 기초제공금은 완성금 수량만 되고, 요 기초제공금은 완성금 수량만 되는 거예요. 이 선입선출법의 뜻이 뭡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 다시 말하면 기초제공금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먼저 시작한 게 먼저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이 돼서 출고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제공금은 완성금 수량만 되고, 그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이 되니까 기초제공금은 완성금 수량만 되지 기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투입량에서 완성금 수량과 단기 투입량에서만 완성금 수량과 기말제공금이 된다고 가정하여 기말제공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단기 새로 시작한 거에서
완성되는 것이 있고 기말이 남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 투입액 수량에서 단기 투입 수량에서만 기말이 남는다고 보고 바로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 수량에서 이 완성 수량은 여기 기초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완성됐으니까 포함됐으니까 기초를 빼버려. 그리고 기말을 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완말인데 여기는 똑같이 그냥 완말로 완성에다 기말을 더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기말에 완말을 더하지만 기초 제공금이 이 완성 수량에 포함된 것은 빼주자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기말이 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되니까 단기 투입에서만 기말 제공금이 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에다가 기초를 빼고 기말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완초말. 환산량 단위 원가는 단기 투입액, 그러니까 단기 투입량에서만 기말이 되니까 그 돈도 단기 투입된 돈, 단기 총 제조 비용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하면 단가가 나와요. 이 단가를 기말 제공금에 곱하면 기말 제공금이 나오고 완성 수량에다 곱하면 완성품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기초 제공금이 없다면 선입선출과 평균법의 기말 제공금은 동일하다. 여기 지금 기초가 문제예요. 기초가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뺄 게 없으니까 그냥 완말, 여기도 완말, 여기도 완말, 기초가 없다면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기말 제공금액은 기말 제공금 완성품 환산량, 여기 완말 또는 완초말에다가 환산량 단위 원가. 환산량 단위 원가는 초당 기초 제공금, 왜냐면 이건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거니까 이거 더해갖고 완성금 환산량으로 나눈 그 평균 낸 단가를 기말에다 곱해주면 돼요. 환산량 단위 원가를 기말에 곱하면 돼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환산량이 따로 다를 경우는 재료비 가공비 나눠가지고 두 개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기말 제공금 나오고, 완성금 원가는 기초 제공금에다 총 제조 비용 더하고 기말 제공금을 빼면 돼요. 완성금 수량에다 환산량 곱해도 되고. 요 방법은 요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요건 또 다른 방법인데 기초에서 넘어온 것 중에 단기에 완성된 것 플러스 단기 투입 중 완성분 기말을 제외한 거에다가 기말 제공 환산량을 더하는 건데, 요렇게 하면 여기 완초말하고 수량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요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외우세요. 평균법은 완말, 선입선출법은 완초말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풀을 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환산량 단위 원가는 총제조 비용 나누기 완성금 환산량.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은 초당, 선입선출법은 당 나누기 완성수량. 그 다음에 이건 초당 나누기 완성수량. 그 다음에 이 완성금 환산량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완말, 여기는 선입선출법은 완초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되니까 기초 제공금은 기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완성 수량 속에서 기초를 빼버리고 단기 투입액만 갖고 기말 제공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 제공금이 사라져 버린 거고 요것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빼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물량 단위 흐름의 요약. 이제 기초는 몇 개고 투입액은 몇 개고 기말에 남는 건 몇 개고 그 다음에 기말의 완성도는 몇 프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완성금 환산량의 계산. 환산량은 이제 퍼센트를 곱한 거죠. 총제조 비용의 요약. 직접 재료비, 가공비 이런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관제비 이런 거 파악하고, 완성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환산량 계산하는 거하고 요 단위당 원가 계산. 여기서 방금 전에 했죠. 환산량은 완말, 선입선출법은 완초말, 환산량 단위 원가는 초당 나누기 요거 나온 환산량으로 나눠주고, 여기는 당 나누기 완성금 환산량. 그리고 기말 제공금과 완성금 원가 계산. 여기서 기말 제공금은 기말 제공금 환산량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돼요. 재료비 가공비가 따로따로 나눠질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 두 개 더해야 돼요. 재료가 제조 착수 시에 투입될 때는 나눠야 됩니다. 재료비는 100%고 가공비는 환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완성금 수량에다 환산량 단위 원가 곱하면 완성금 원가 나오고,
또 요거 더하고 빼도 되고요. 자, 공손 수량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정상 공손은 원가에 산입하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비 비용으로 공손품비, 대변의 제공품 이런 식으로 분기합니다. 여기 기초제공품 수량에다가 투입량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을 빼고 공손된 거 빼면 완성 수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 공손 수량을 구하라고 보통 이건 세무 2급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데 공손 수량이 이제 이렇게 요거 더해서 기말 빼고 완성 수량 빼면 나와요. 이 수량 중에 정상 공손은 이제 뭐 보통 완성 수량의 보통 뭐 5% 이내다. 반도체 같은 거는 뭐 0.0 몇 프로 정도만 공손을 정상으로 인정하겠죠. 반도체가 불량이 나오면 그거는 큰일 나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TV에서 보니까 숟가락 만드는 거 같은 거 보면 불량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 내지 뭐 10%다. 그럼 완성품 수량의 10%가 정산이다. 그러면 요게 뭐 1000개다. 그러면 정상은 100개고 나머지는 이제 비정상 공손으로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더하고 기말 빼고 완성 수량 빼면 공손 수량이 나오고 그 중에 완성 수량의 몇 프로가 정산이다. 정상 공손이다. 그런 거 빼면 나머지는 비정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가 있는데 단일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제빙업. 자, 얼음은 뭐예요? 그냥 얼리면 끝이죠. 공정 하나밖에 없어요. 공정이라는 건 만들 공짜, 만드는 과정이에요. 공정별 원가 계산은 두 공정 이상 거쳐 제품이 생산되고 조별 원가 계산은 조별로 식료품 만드는데 식료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라면 있고 뭐 과자 있고 조별로 나눠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하니까 그래도 그건 종합원가를 채택합니다. 제거와 과자, 통조림, 직물하고 옷감 만드는 거 같이 종류가 다른 제품을 조별로 종합원가 계산하는 거. 연산품은 물량기준법 또는 판매가치법 아까 얘기했죠. 정유업, 원유 갖고 휘발유 등유 경유 뽑아내는 거. 등급별은 1등급, 2등급. 이건 이제 등급이 옛날에 그 밀가루는 1등급은 하얗고 2등급은 좀 누렇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급별 원가 계산은 이런 거고. 이런 구체적인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내요. 이런 종류만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고 표준원가 계산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 제품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미리 과학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라면 만드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야 정상이야 하고 딱 정해 놓고 그리고 그 정상으로 들어갈 거에서 뭐 얼마가 초과됐는지 아니면 미달돼서 품질 불량이 생겼는지 하여튼 뭐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을 잘 만들면 이 제조업은 최고 좋은 거죠. 제품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원가로 원가 통제를 위해 사용한다. 이 표준 원가는 세무 1급에서 객관식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의 설명인데 여기서 평균법은 완말, 선입선출법은 완초말, 기초를 뺀다는 거. 왜냐하면 기초는 기말이 될 수가 없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되니까 기초가 완성되기 때문에 기말로는 남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초를 뺀 거예요. 완성 수량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를 빼고 기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환산형 단위원가는 단기 총제조 비용, 기초를 제외해. 여기 평균법은 초당 기초에다 제조 비용 더한 거를 완성고 환산량으로 나눠주고 이거는 제조 비용만 완성고 환산량으로 나눠주고. 자, 요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완말, 완초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것으로 원가회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구독과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 이제 원가회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